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인공지능연구실 박훈성 박사과정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K-nearest neighbor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nearest neighbor, 즉 KNN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존 데이터 가운데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의 정보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학습 방법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인스턴스 베이스드 러닝은 별도의 모델 생성 없이 인접한 데이터를 분류 또는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관측지만을 이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메모리 베이스드 러닝은 모든 학습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지 러닝입니다. 레이지 러닝은 별도의 모델을 학습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분류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름과 마찬가지로 되게 레이지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KNN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류할 관측지 X를 선택합니다. 그림에서는 초록 색깔이 새로 분류할 관측지 X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X로부터 인접한 K개의 학습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그림에서는 이러한 실선의 경우에는 K가 3인 경우로 탐색을 한 경우고 점선의 경우에는 K가 5인 경우에 대한 탐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탐색된 K개의 학습 데이터 중 다수결, 메이저 보팅을 통해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K가 3인 경우에는 어, 네모보다는 세모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X에 대해서 세모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결과를 반환함으로써 클래스를 분류합니다. 이러한 KNN은 비선형 분류 기법에 해당됩니다. 그림과 같이 선형 분류 기법에 비해 KNN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과 같이 비선형으로 분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KNN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데이터의 비슷한 정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즉 데이터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말라로비스 디스턴스 등 다양한 거리 계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비슷한 정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적절한 K의 개수는 몇 개인가, 즉 K의 개수에 따라 성능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최저의 K값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관점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KNN의 성능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리 측정 방법 중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두 관측지 사이의 직선 거리를 의미합니다. 즉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좌표가 있을 경우 이러한 두 좌표에 대해서 직선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먼저 x 좌표에 대한 거리 값들을 빼주고 그 값에서 제곱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좌표에 대해서도 빼기를 통해 계산하여 제곱한 후 이 두 값을 더한 후 루트를 통해 두 거리의 직선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 방식은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의를 통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을 하기 위한 거리
공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좀 더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림은 2차원에 대한 그림이고 n차원까지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3D로 표현을 했을 때 두 좌표의 직선상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퀄리티한 디스턴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형의 형태로 거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라노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노비스 거리는 즉 데이터의 분포로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변수의 분산, 변수간 공분산들을 방영하여 두 관측지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는 공분한의 역행렬을 의미합니다. 공분한 의미하고 시그마의 인버스한 형태로 공분한 역행렬을 통해 말라노비스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좌표의 거리를 빼고 그 거리 값과 이제 x를 기존 데이터 x라고 y를 새로운 관측지라고 했을 때 기존 데이터 분포로부터 한 데이터인 x와 새로운 데이터 y에 대한 거리를 구할 때 두 유클리디안과 비슷하게 두 관측지 사이의 거리를 빼고 그 값과 이 공분산, 즉 x가 포함된 데이터 분포로부터 공분한을 구합니다. 그 공분한을 구한 것에 역행렬을 계산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관측지와 기존 거리를 구할 데이터 그리고 공분한 마찬가지로 기존 데이터 거리 계산에 대한 것에 대한 트랜스포즈한 것을 곱하여 이제 새로운 거리 D 말라노비스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라노비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 형태로 띄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약간 이러한 타원 형태로 거리를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베니언 매트리스 즉 공분한이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인 경우에는 즉 I인 경우에는 유클리안 디스턴스와 동일한데 이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XY에서 공분산이 I인 경우에는 즉 결국엔 똑같이 XY가 됩니다. 여기에서 XY의 트랜스포즈를 한 경우는 즉 X-Y의 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내게 되면 뒤에 X, Y는 이전 봤던 유클리디안 공식과 동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베니안 매트리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인 경우에는 디스턴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말라노비스에 대해서 예제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데이터 분포가 있을 경우 이러한 데이터 분포의 평균값과 두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선들은 말라노비스의 거리를 계산한 값입니다. 즉 뮤와 AY 거리는 대략 2.5 정도라고 하고 뮤와 B 사이의 거리는 대략 1.8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했을 때 A와 B 사이의 거리가 A와 C의 거리보다 좀 더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라노비스의 거리는 A와 C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클리디언으로 했을 경우에는 A와 B가 좀 더 가깝지만 말라노비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를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C가 A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K 개수에 따른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는 먼저 K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지역적 특성을 지나치게 반영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가 있고, K가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범죄 개체를 너무 많이 포함하여 오버할 위험이 높습니다. 즉, 언더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K값, 그래서 적절한 K값을 선택하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K값이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의 K값은 데이터 특성을 분석하고 경험적 시험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최적의 K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제로 K가 1인 니어니스트 네이버즈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측정 방법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디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디스 데이터셋은 붓굿을 분류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공기패, 길이와 넓이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렇게 네 가지의 피처가 존재하고 세 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KNN을 이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개수는 대략 150개, 각 클래스별 대략 50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 사이즈는 20%로 설정했고 10번의 반복 실험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왼쪽 편은 0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한 실험 결과 성능이고, 오른쪽은 데이터 개수에 대한 성능 지표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와 같이 일단은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좀 잘 못 분류하는 일부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직접 뽑아본 결과 실제로는 레이블이 1이었지만 이제 가장 가까운 K가 3개까지 먼저 측정을 하여 분류한 결과 실험의 허는 K가 1로 되어 있지만 여기 허는 표의 허는 3개까지 출력을 하였습니다. 3개까지 출력한 결과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레이블이 2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비교하는 경우 페탈리드스의 경우에는 거의 다 동일하고 나머지 값들도 실제로 사람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경계에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에 있어서 테스트 사이즈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사이즈는 10에서 대략 90까지 10%씩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10번씩 반복 실험하여 성능의 평균을 내어 측정한 실험 결과입니다. 테스트 사이즈가 점점 증가할수록 어큐러시는 점점 하락하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 선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타임은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NN 같은 경우에는 비교법으로 타임 컴플렉시티를 측정했을 때 데이터 N개와 이제 디멘션 차원과 K개 KNN에 있는 K개로 이용하여 타임 컴플렉시티가 결정이 된다. 여기서 D와 K는 결국에는 디멘션은 4고 K는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N개에 따라서 이러한 시간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스트 사이즈가 10인 경우 대략 전체 100개 중에서 10%를 설정한 경우 90과 10의 트레이닝 90 테스트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KNN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거치기 때문에, 즉, 90 곱하기 10, 900번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대략 50%인 경우에는, 50대 50인 경우에는 50개의 데이터, 50개의 데이터 모두 반복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50 곱하기 50, 즉 2,500번의 수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90대 10, 900번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인 데이터셋은 데이터 수는 유클리안 아이리스 데이터와 비슷하지만 피처의 개수가 총 1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는 동일하게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피처의 개수가 늘어났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한 결과 이런 실험 세팅은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아이리스 데이터와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성능이 오히려 더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인 데이터셋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레벨이 0이었지만 이웃한 3개의 데이터셋에 오히려 전혀 다른 데이터셋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테스트 사이즈별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도 아이리스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어큐러시는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고 트레인 타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가상의 분류 모형 데이터를 생성했고 데이터 수는 15,000개 이용했고 특징은 아이리스와 동일하게 4개, 클래스도 동일하게 3개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아이리스 데이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에러 데이터셋을 봤을 때 레이블이 2이지만 지금 K가 1인 경우에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레이블이 0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잘못 분류한 데이터도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까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같은 레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0의 데이터셋과 너무 비슷하여 오히려 오버피팅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사이즈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능은 마찬가지로 테스트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어큐러시는 다운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트레인 타임의 경우에는 테스트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다시 하락하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또 상승하는 형태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별 KNN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데이터셋들은 동일한 클래스를 유지하고 단지 피처의 개수가 다른가 또는 이제 데이터의 수가 다른가에 대해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디안으로 한 경우 적정한 K개인 경우에 테스트 사이즈가 적정한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보였고 와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제 분류 성능이 조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이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타임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확실히 데이터셋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라노비스를 이용한 거리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험한 결과 말라노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데이터셋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좀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레이블이 이었지만 데이터의 분포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더라도 오버류한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라노비스의 경우에도 결국엔 테스트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와인 데이터셋에 대한 말라노비스 시험 결과입니다. 어, 와인 데이터셋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오버류 하는 경우가 많고 테스트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어큐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이크 데이터셋에 대한 말라노비스 시험 결과입니다. 메이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말라노비스도 일부 데이터셋이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성능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반복 테스트 사이즈별 실험 결과에서 테스트 사이즈가 3인 경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사이즈가 커질수록 점점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라노비스 방법을 이용한 각 데이터셋들 실험 결과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 경우에는 확실히 정확도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트레인 타임 동안 이제 아이리스와 와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와 비슷하게 피처의 개수가 늘어난다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현재 메이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 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클리디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유클리디안에 비해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의 계산 시간은 매우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유클리디안 방식과 말라노비스 두 거리 측정 방식을 비교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는 유클리디안이 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프리딕트 시간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비슷하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간 기준으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크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디안에서는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말라노비스 같은 경우는 성능이 매우 낮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트레이닝 타임, 그러니까 프레딕트 타임의 경우에 매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